이거 앞부분 헷갈릴 텐데 앞부분 헷갈릴 텐데 띠용 자자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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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통계적 추정에서 아예 우리가 제로 베이스는 아니니까 빠르게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그치만 내용 정리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는 느낌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그 통계적 추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일단 1번은 뭐냐면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 모집단과 표본평균의 관계.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평균을 추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일단 모집단과 표본평균의 관계는 뭐냐?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전체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별량값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다. 그래서 뭐 50만 명이 봤다. 그죠? 그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거를 전체 집단, 그냥 모집단이라고 부르죠. 모집단. 자,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수학시험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평균을 좀 확장하면 이제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커트라인 같은 걸 조사하려고 한다. 그쵸? 시험 다 보고 나서 이제 성적표 다 수고해가지고 점수 다 등수 매긴 다음에 막 등급 책정해가지고 내 손에 성적표가 받아지게 되려면 한 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그나마 컴퓨터가 있으니까 빨라지는 거지. 옛날 같으면은 진짜로 일일이 다 채점하고 다 하죠. 되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집단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조사하려면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자. 일부만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자. 라고 하는 게 표본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조사는 전수조사예요? 아니, 표본조사. 그렇죠. 표본조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전수조사하면 그건 예측의 범위가 아니죠. 그건 정확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둘의 구분 기준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얘는 전수조사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케이스, 일반적인 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그냥 다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이 막 10만 명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진짜로 뭐 해봤자 한 학년 해봤자 한 뭐 200~300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표본 뽑아서 조사하는 게 더 귀찮아요. 그냥 전수조사하는 게 더 편하지. 웬만하면 그냥 다 전수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표본조사는 언제 쓰냐? 그냥 쉽게 정말 줄여놓으면은 그냥 가성비 조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몇 명만 딱 뽑아보는 거예요. 몇 명만 딱 뽑아가지고 대충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건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표본조사를 어느 경우에 좀 쓰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TV 시청률 조사. 그쵸? 돈이 엄청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TV 시청률 조사를 한다고 친다면은, 예를 들어 전 국민을 다 따진다고 쳐봐요. 그것도 시청률은 시시각각 바뀌죠. 막 일본마다 바뀌잖아요. 시청률 다 일일이 다 조사한다고요. 그러면 막 정확하게 6시 정각, 6시 내 고향의 시청률을 조사하려고 해. 그럼 6시 정각에 진짜 1분의 오차도 없이 5천만 명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다 조사한다 라고 한번 쳐봐요. 될까요? 그렇죠.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어때요? 한 1000명만 조사하자. 그래,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일부 표본만 조사해서 들어간다. 왜? 실제로 표본만 뽑아서 조사한다 그래도 전수조사로 비교한 것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요.
거의 정규분포급으로 오차가 적어요. 표본조사가 생각보다 되게 좀 강력하다고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성비 조사 어떤 거예요? 막 대통령 선거 이런 거 그 표본조사 하면 돼요? 큰일 나지. 그죠? 큰일 나죠. 이거 뭐 비리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큰일 나죠. 수능 점수 이런 것도 표본조사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그죠? 진짜 확정된 1컷, 2컷 이런 거는 완전히 전수조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뭐 전화로 막 사전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출구에서 기다려가지고 몇 번 찍으셨어요? 물어보는 출구조사. 그죠?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해야 돼요.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쵸? 막 전국민 막 성인들 기준으로 한 1000만 명 뭐 투표했다 그러면은 대충 한 1000명 조사하는 거예요. 막 전화로, 텔레마케팅으로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사전에 막 조사하는데, 나는 막, 몰라, 나는 뭐, 그 5번을 찍으려고 하는데, 몇 번 찍으실 거예요? 저 4번 찍을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별로 티 안 난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전조사에서 나온 결과 예측도가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다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거고,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고등학교 학생들 뭐 평균 키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표본조사라는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면은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때도 표본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 자동차 회사 막 그 대표야. 자동차 회사야. 근데 내가 자동차를 한 10,000대를 뽑았어요. 10,000대를 뽑았는데 딱 팔려고 보니까 갑자기 구청에서 직원이 딱 나와요. 이거 안전도 검사 했냐고. 안 했는데. 빨리 가서 안전도 검사 하라고. 어떻게 해요? 시속 100km로 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을 때 얼마나 망가지는지 조사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생산한 10,000대를 다 갖다가 박았어요. 다 박았어요. 전수조사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청 직원이 조사 다 했네. 이 정도면 안전도 통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망가졌으니까 팔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걔 같은 경우는. 그럼 구청 직원이 와서 그러겠지. 뭐 이렇게 미련하게 다 하세요. 한 2대만 하지. 그러면은 뭐 어차피 같은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비슷비슷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로 통과되면은 팔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수조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전수조사 하는데 이거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건 가성비적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럼 그때 표본조사. 아니면은 전수조사 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1등급 컷 같은 거 예측할 때도 어때요? 1000명 가지고 일단 예측을 하죠. 대략 1000명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1컷이 그래 뭐 수학 1컷이 무슨 뭐 80점 나왔다. 뭐 너무 낮게 나왔지만 그렇죠. 80점 나왔다. 막 3시간 만에 나오잖아요. 3시간 만에 나오는데 이거 어때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막 그 대성이랑 막 이투스랑 막 뭐 메가스터디에서 막 1등급 컷 나왔는데 80점이래. 와 80점이야. 난 100% 1등급이야. 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막 1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1점 내려갈 수도 있고 몇 점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조사 기관들마다 어차피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봐봐요. 조사 기관들마다 다 다른데 그 차이가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다 1, 2점 차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어차피 표본조사는 유용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데 그때 내가 뽑은 표본이 있겠죠? 내가 실제로 뽑아낸 표본. 그때 얘를 10개 뽑았으면은 10개, 100개 뽑았으면 100개, N개 뽑았으면 N개 이렇게 얘기하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100개를 뽑았다. 그럼 표본의 개수가 100개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를 쓰냐? 표본의 개수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막 표본의 크기가 뭐 100개짜리 표본들을 뽑는다. 그럼 표본의 개수가 100이라 그러면은 그런 표본을 100종류 뽑은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표본은 내가 뽑아낸 하나고 그 표본 안에 별량 개수가 100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표본마다 크기가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랜덤하게 뽑아야 돼요. 왜 랜덤하게 뽑아야 돼요? 내가 전국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하필 전교 1등들만 100명을 뽑았어. 그 친구도 평균 구했더니 96점이 나왔어.
와, 그러면은 모의고사 봤는데 이 100명 평균이 96점 나왔으니까 전국 평균도 96점이겠군. 되나요? 말도 안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때 뽑을 때는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그냥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 그때 이 임의 추출을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추출 방식이 실제로 몇 가지냐? 우리 여지까지 했었던 거를 다 기초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고 안 하고, P, C, 파이, H. 괜찮아요? 그쵸? 자, 얘는 뭐예요? 순서대로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중복을 못 써요. 얘를 추출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 비보건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씩 뽑아요. 확인하고 다시 빼놔요. 확인하고 빼놔요. 다시 못 뽑아요. 똑같은 거를. 괜찮아요? 그렇죠? 비보건 추출이라고 불러요. 자, 얘를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은 이걸 동시 추출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한 번에 100개 막 이렇게 뽑는 거. 괜찮나요? 한 번에 100개. 자, 근데 문제는 동시 추출이지만 얘는 똑같은 거 당연히 못 뽑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뭐냐? 중복이 가능합니다. 순서도 있어요. 하나씩 뽑는 거예요. 얘는 한 번에 뭉탱이로 뽑는 거지만 순서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하나 뽑는데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또 뽑아요. 같은 거 또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추출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 얘를 보건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보건 추출. 괜찮아요? 보건 추출. 자, 그럼 얘는 없어요. 얘 이름 없어요. 이런 추출 방식이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상 존재할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한 번에 뽑는데 순서는 상관 안 하는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어. 이게 되나요? 안 되지. 동시 추출 중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뽑고 하는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는데 순서만 나중에 배제해주는 약간 그런 추출이라서 얘는 실질적으로 되게 좀 잘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뽑는다라면은 그냥 뭘로 써야 되는 거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시험 개수가 무수히 많다고 쳐봅시다. 표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솔직히 추출 방식이 이거든 숫자 차이 커요? 안 크다고요. 괜찮아요? 이걸로 뽑을 때나 이걸로 뽑을 때나 이걸로 뽑을 때랑 이걸로 뽑을 때가 확률이 다 고만고만하다고요. 모집단의 별량 개수가 엄청 많으면. 그렇죠? 똑같은 거 또 뽑아도 별 차이 없어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에요? 아니면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얘는 효율적인 학문이라고요. 가성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죠? 가성비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추출 방식을 쓰겠죠. 어차피 되게 다 비슷하다면. 그쵸? 뭘까요? 보건 추출입니다. 보건 추출. 그래서 임의 추출은 만약에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얘는 보건 추출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야 돼요. 보건 추출이라고. 괜찮지? 그럼 왜 보건 추출이 제일 쉬워요? 독립시행이니까. 괜찮아요? 매번 뽑을 때마다 확률이 다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일정하잖아. 비보건이면 어때요? 앞에서 하나 뽑고 빼놓잖아요. 그럼 또 뽑을 때 확률이 바뀌죠. 그렇죠? 보건 추출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건 추출을 기본 세팅 구조로 갑니다. 보건 추출 자체를.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자, 아무튼 그래서 표본을 뽑았어요. 그럼 여기 별량이 뭐 x1, x2부터 xn까지 나오겠지. 괜찮죠? 자, 이때 이 n개의 평균을 보통 우리는 스몰 x바 이렇게 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싹 다 더하고 n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 표본 분산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원래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편차 제곱 둘 계속 더해요. xn 빼기 x바 제곱. 그죠? 그리고 전체 표본의 크기로 나누겠죠? n으로 나누겠죠? 근데 얘는 n-1로 나눈다. 뭐지? 원래 n으로 나눈 거 아니야? 원래 n으로 나누는 건데 표본 분산만 n-1로 나눠요. 표본 분산만. 자,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왜? 모분산과 그래야 좀 더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서
좀 더 비슷하게 나와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어차피 얘는 당장은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당장은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수능 역사상 여기 n-1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n-1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치만 좀 한다 하는 그 학생들은 다 알아요.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은. 왜? 사설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설에서는. 왜? 교과서에 다 있다니까? 증명 못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는 표본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때 이 모집단은 몰라. 평균 있겠지? 그쵸? 평균. 이거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모집단의 분산, 얘도 모분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X의 표준 편차, 얘를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특정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정균표를 따라갑니다. 왜? 아니 너무 많으니까 표본 조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몇 개 안 되면 그냥 전수조사하면 되지. 괜찮아요? 몇 개 안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X는 정균표를 따라갑니다. 괜찮죠? 일반적으로 정균표를 따라가요. 자, 그때 여기에서 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여기 얘기하는 거는 모집단과 표본평균의 관계. 그렇죠? 표본평균의 관계. 딱 요거 X바이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상수예요. 왜? 내가 뽑아낸 표본평균 딱 하나.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에 대한 그냥 평균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표본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집단이라는 용어는 아마 지금 현재는 나밖에 안 쓸 거니까 그냥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표본집단은 뭐냐면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인 것 중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 놓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 놓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별량이 엄청 적다라고 쳐볼게요. 모집단 별량에 0 이상, 그러니까 0번 공 하나, 2번 공 하나, 4번 공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복순열이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순서도 있고요.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은 0,0, 0,2, 0,4, 2,0, 2,2, 2,4, 4,0, 4,2, 4,4. 그쵸? 9개 나온다고요. 3의 제곱. 괜찮아요? 3파이 2개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총 나올 수 있는 표본이 9개 나올 거예요. 괜찮죠? 3의 제곱. 앞에 거 3가지 종류, 뒤에 거 3가지 종류.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의 크기가 2개짜리 표본을 뽑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 중에 하나잖아. 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4,2를 내가 뽑았다라고 칠게요. 처음에 뽑은 게 4고 두 번째 뽑은 게 2라고 칠게요. 똑같은 거 또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얘는 표본 평균 X바가 얼마예요?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4 더하기 2를 2로 나눴으니까 3이 되겠죠. 괜찮아요? 표본 평균 3. 이건 내가 뽑은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 표본 분산은 어떻게 한다? 편차 제곱 1. 편차 제곱 1이죠. 편차 제곱의 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는데 1 적게 나눈다고요. 괜찮아요? 표본 분산은 2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돼?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됩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근데 당장은 지금 이거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얘만 일단 생각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이 표본들이 다 각각 별량의 역할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도 별량 2개, 이 표본도 별량 2개, 모든 표본들마다 별량이 다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나름 집단의 정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표본들이 모두 집단의 역할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변수 자체가 나타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0,0, 0,2 이걸 다 변수로 놓기는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들마다 대표값을 설정하게 되겠고, 자, 이 표본 집단 안에 있는 9개의 표본에 대해서 대표값 빵 1, 2, 1, 2, 3, 2, 3, 4 그렇죠? 이렇게 평균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얘가 표본 평균. 그쵸? 이게 표본 평균. 자, 그래서 이 표본 평균도 똑같이 이제 표를 만들 수 있겠지. 그쵸? X 0, 2, 4.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이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고요. 표본 평균이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고요. X바가 변수 역할을 한다고요. 괜찮죠? X바가. 자, 그럼 얘는 0, 1, 2, 3, 4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자, 그럼 그때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는 이거 확률이 3분의 1 곱해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그렇죠? 그럼 얘는 9분의 1,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평균 구해보니까 어때요? 곱하고 하니까 2로 나오죠. 자, 그때 얘도 X바. 그렇죠? X바가 표본 평균. 그게 변수로 작용되잖아요. 그 표본 평균 자체도 또 평균을 또 구할 수 있겠지. 다 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와요? 2로 나오네.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뭐라고요? 모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편차제곱 평균. 편차가 지금 404요. 편차제곱. 곱하면 3분의 8이죠. 이게 지금 현재 분산이네. 괜찮죠? 모분산. 자, 근데 여기에서 X바의 분산을 구한다. 편차제곱. 그렇죠. 그럼 얘는 4, 1, 0, 1, 4. 9분의 4, 9분의 2, 9분의 2, 9분의 4. 9분의 12죠. 얼마예요? 3분의 4. 딱 2배 차이 나네. 왜 2배요? n이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걸로 보면 된다고요. 모분산 자체를 n으로 나눈 걸로 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그걸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죠?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못한다고요. 고등과정에서 증명이 안 되죠. 오케이? 증명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서 가져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 나갈 거긴 한데 모평균 추정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이 표본 평균 기준으로 얘를 추정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거는 다음번에 좀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지금 우리 할 거는 얘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육과정에서 외워! 라고 얘기한 거야. 외워라고 얘기한 거. 그죠? 얘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1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그죠? 모집단. 몰라. 정규분포 따른데 평균은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이미 추출한 거예요? 아니면 한다면이에요? 한 게 아니고 할 때, 그죠? 할 때 얘기하는 거지. 36개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면 그때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럼 잠깐만, X바도 정규분포 따르겠지. 그렇죠? 얘가 정규분포 따라가면 얘가 정규분포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 왜?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모집단이 만약에 10,000개 있다고 쳐봐요. 정규분포 따라가겠지. 몇백 개만 돼도 정규분포 비스름하게 따라간다 그랬는데. 근데 10,000개인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가 2만 돼도 어때요? 만의 제곱 1억 개예요. 1억 개. 얘 10,000개인데 표본의 크기가 2만 돼도 1억 개 나온다고요. 표본 개수가. 그럼 얘가 10,000개면 표본 개수 3개로 이미 추출한다. 그러면은 1쪽에 나와요. 1쪽에. 표본 집단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괜찮지?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얘 성립하니까 그냥 외워. 그냥 이거예요. 교육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설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계 자체에서 얘를 증명하는 설명 방법이 아예 없다고요. 그냥 외우라고 한다고요. 괜찮아요? 설명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럼 얘는
M. 그쵸? 아, 맞다. 얘 그대로 가면은 분산을 딱 36으로 나눈 거네. 이거 36으로 나눈 거예요. 뭐 표준 변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럼 루트 n이 6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2지 않겠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요? 얘는 한 개 별량 값에 관련된 내용이고, x바는 뭐예요? 36개의 평균이에요. 36개 평균. 괜찮지? 그럼 당연히 한번 생각해봐요. 한 개 한 개가 표준 편차가 12면 얘는 36개씩 모아서 지금 평균 때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슷비슷하겠지. 괜찮아요? 튀기도 힘들다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도 봐봐요. 얘는 별량이 0, 2, 4 이렇게 나가니까 분산이 크겠죠? 얘는 지금 평원 평균 자체가 2개밖에 안 뽑았는데도 지금 별량이 5종류 나오고 있고 중간에 좀 촘촘하게 나오잖아요. 괜찮지? 애초에 얘는 4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지만 이건 4 나올 확률이 9분의 1밖에 안 되죠? 극단적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왜? 평균들로 별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얼마? 그냥 2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2. 자, 그러면은 3번 10초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3번 10초 3번 10초 3번 10초 3 10초 10초 저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이게 이미 성립한다 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푸세요. 이거예요. 고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괜찮나요? 풀었어? 아니 3번 아니야 3번 아이씨 없어. 모평균이 20이잖아요. 그럼 표현평균이 되네요. 아니 모평균과 표현평균의 이건 모평균이지. 네. 얘는 표현평균의 평균이지. 네. 둘이 똑같다 그러니까. 모평균 20이잖아. 이거. 오케이. (10초라고) 했는데 10초를 넘고 있어요. 안 돼! 자, 지금 모집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류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 5고 표준 편차가 평균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얘 다시 한번 평균이 얼마다? 20. 분산이 얼마다? 25. 표준 편차 얼마다? 5예요. 자,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지금 몇 개짜리로 간대요? 16짜리로 간대요. 자, 이거 표본 집단 조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 괜찮아요? 얘가 모집단이 별량이 10개밖에 없어도 얘 10의 16제곱이라니까. 10의 16제곱은 뭐야? 1해계네. 1해. 조도 넘네요. 경도 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 모집단이 10개밖에 없어도 별량이 10개밖에 없어도 표본 집단이 표본의 크기 16으로 뽑으면 10에 16제곱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못 셉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애가 변수는 뭐다? 16개 평균. 16개 평균. 자, 그때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그냥 모평균하고 똑같다고요. 그죠? 모평균하고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갔다고요. 종현아 괜찮아요? 괜찮아?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모평균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20으로 나와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평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얘 지금 루트 n이 아니다. 얘를 그냥 16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16분의 25. 그 다음에 평평균의 분산 4분의 5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똑같이 따라가겠고 24분의 5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랑 얘니까 둘 더해주면은 4분의 85.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그냥 암기예요. 그냥 암기.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만 조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레벨 2를 하나 더 풀고 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 9번 풀어볼게요. 9번 재작년 수능 27번 문제 9번 너무 쉬웠나? 그건 아닌가? 알았어. 화이팅. 자, 모집단의 정규 분포만,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뽑아내면 되겠죠? 모집단의 확률 분포. 이거 지금 정규분포 안 따라갑니다. 몇 개 안 돼가지고. 모집단과 표본 평균은 특수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 지금 모집단은 딸랑 별량이 5개밖에 없어요. 1, 하나, 3, 하나, 5, 하나, 7, 하나, 9, 하나. 그럼 뭐 모집단은 확률 분포가 이산 확률이니까 표로 만들 수 있네. 그쵸? 뭐 1일 확률 5분의 1, 3일 확률 5분의 1, 5일 확률 5분의 1, 7일 확률 5분의 1, 9일 확률 5분의 1. 자, 어차피 다 나와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뭐 x바가 x바의 a배 플러스 6의 분산값이 24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걸 가지고 x바 확률 분포 다 구해준 다음에 분산 구해야 돼요? 이게 못한다니까? 왜? 얘 별량이 5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 복원 추출로 3번 한다 그러면은 얘 지금 표본 몇 개 나온다고요? 5개밖에 안 되고 3개밖에 안 뽑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못 한다고요. 5의 세제곱 125개 써야 된다고.
125개, 125개. 괜찮아요? 이거를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해가지고, 그래, 뭐, 111 나오고, 113 나오고, 115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17 나오고, 긴급 구조 119도 나오고, 그죠? 자, 딱, 다 나온다고 쳐봐요. 99까지 나오겠지? 그쵸? 125개라니까. 125개. 됐죠? 자, 그걸 가지고 그 세계 평균 1, 뭐 얘는 세계 평균 3분의 5, 세계 평균 3분의 7, 뭐 세계 평균 뭐 3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게 다 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당장 지금 1 나올 확률은 111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125분의 1인데 얘네는 쉬우니까 양끝 쪽이니까 쓸 수 있다 치더라도 중간에 쓸 수 있냐 이거죠. 못한다니까. 당장 3 확률만 해도 끔찍해요. 3 확률만 해도. 왜? 333 나올 수도 있고요. 135 나올 수도 있고요. 531 나올 수도 있겠지. 괜찮죠? 다 따로 해야 된다니까. 끔찍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평균 구해요. 평균. 분산도 또 구해요. 하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어차피 모분산과 표평균 분산의 관계잖아요. 그쵸? 지금 딱 이렇게 받으려는 거 이거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딱 보고 뭐냐 어차피 6은 의미가 없잖아. 그쵸? 얘는 a제곱 x바 분산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a제곱에다가 평균의 분산은 n분의 vx구나. 그쵸? 평균의 크기 몇 개래요? 3개래. 모분산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모분산만.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분산. 지금 모분산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얘 분산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얘 분산 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 3 문제냐 이거지. 해석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레벨 1 문제죠? 레벨 1 문제. 얘 분산 구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요. 얘 분산. 오케이. 그러니까 이 관계만 머릿속에 잘 생각해요. 관계만. 오케이. 이해될까? 응. 독립시? 독립시 맞아. 그러면 처음에 얘를 그냥 5분의 1을 다른 해도 이양 문법 B. 네, 그렇게 하고 이 x를 구해줘요. 잠깐. 3번 시행인가? 그 한 개당 나올 확률이 근데 그건 안 되지. 왜냐면은 이항 분포로 보려면은 성공과 실패 둘로 나눠줘야 되는데 쟤는 1이 나오는지 3이 나오는지 뭘 성공으로 잡을지 알 수가 없어. 1이 성공이라고 잡으면은 확률 5분의 1로 잡아야 되고 나머지 실패 확률은 그 5분의 4가 되겠지. 5분의 4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치? 5분의 4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 횟수에 대한 어떤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서.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슬슬 마무리 좀 해볼게요. 제평평지.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웠지? 너무 쉬웠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잘 될까? 돌고 돌면 안 돼요. 그냥 예부산 구하는 게 끝이 문제야. 오케이. 이게 잘 돼요?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얘는 평균을 구해봅시다. 어차피 5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이고 확률도 좌우대칭이니까 평균은 그냥 5로 나오겠지 뭐. 그쵸? 실제로 다 곱해서 더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 1, 3, 5 치고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온다고 쳐봐. 뭐 등차수열의 합으로 놓고 봐도 그냥 평균 5 그냥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재편평제로 해도 되고 편차제곱 평균으로 해도 되는데 보통 편차가 정수로 이쁘게 나오면은 편차제곱 평균이 조금 더 빨라요. 편차제곱 평균이. 자, 그래서 얘를 편차제곱으로 써봅시다. 4, 1, 0, 1, 4. 그쵸? 이걸 재평평제로 가려고 하면 이거 제곱 해놓고 평균 구해야 되는데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아닌데 그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정리대로 보는 게 얘는 더 빨라요. 재평평제로 해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는 5분의 4, 5분의 1, 0, 5분의 1, 5분의 4. 그럼 뭐야? 5분의 4, 1, 0, 1, 4. 그럼 얘는 그냥 10이 나오니까 분산 2네. 괜찮죠?
모분산 2. 아, 괜찮아? 오케이, 모분산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모분산이 2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2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a제곱 곱하기 3분의 2가 지금 24구나. a제곱은 얼마지? 36. 그래서 a 값이 그냥 6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틀렸어. 잠깐. 뭐지? 나 또 뭐가 틀렸는데? 얘가 2면은 vx바 분산 맞나? 편차제곱 차 5를 빼면은 마산데 16이네. 미안해. 와, 틀렸다. 와, 대박 실수. 미안해. 자, 미안. 아무도 못 봤지? 자, 40 미안해. 분산 8이구나. 분산 8이네요. 그래서 분산 8이니까 얘는 지금 3으로 나눠서 3분의 8. 그렇죠? 3분의 8.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8a제곱이라는 거잖아요. 3분의 8a제곱. 그게 지금 24 아니냐? 그래서 틀렸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24니까 a제곱이 9 3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아무튼 미안 조금 늦었고요. 숙제는 여기 레벨 3까지 다 푸는 걸로 봅시다. 12번까지 일단 다 끝내는 걸로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계가 완전히 다 끝내게 됩니다. 통계가.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